여기를 먼저 찍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건물이 괜찮거든요. 메이지 천왕이 외국 손님 오면 같이 밥 먹던데, 여기가. 그렇게 하다가 헌법 만드는데 공을 세운 이토 히로부미한테 이 집을 준 거예요. 이거 못 나가겠다. 이토 히로부미 집이었대. 이토 히로부미 집이 아니라 헌법을 만든 데를 기념해서 여기 헌법을 만들었으니까 네가 이 건물 가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건물을 뜯어서 이토 히로부미 집에 갖고 가서 뜯어 갖고 왔어요? 네, 뜯어가서 갖고 갔어요. 보시면 기억나시는 거 없어요? 경희대학교. 그 총독부 건물 비슷하게 총독부 건물. 요 건물 양식 있잖아요. 이게 그 일본 20세기 초반에 이렇게 이런 건축 양식이 특징적인 거죠, 이게. 근데 거의 메이지 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메이지 기념하거나 메이지 그 시기에 만들어지거나. 그 전에 그러면 주로 목조를 만들다가 그렇죠. 이제 석조로 네, 석조론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서 이제 이런 건물이 되는 겁니다. 어디 좀 앉아서 저기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노계 신사 다녀왔다가 신사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제 좀 익숙한 건 야스쿠니 신사래갖고 일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뭐 그 사람들 다 신격화하고 막 이렇게 생각한다 들리거든요. 노기를 그러면 추앙해서 노기 신께 비는 거 뭐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노기 장군을 존경해서 오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뭐야. 예. 근데 아까 그 에마 같은 데서 보셨듯이 아이돌 팬들 콘서트 건강, 가게 해주세요, 콘서트 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굉장히 일상적을 비는 거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 시설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소원을 비는 장소 그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큰 신사들이 있어요. 그런 신사들 중에 이제 좀 특화된 기능이라 그래야 되나? 아, 여긴 연애 것들이 전문 이제- 신사 그죠, 뭐 그죠, 이런 그죠. 거. 이런 것들이 있긴 하죠. 근데 대다수의 동네 조그만 신사들은 그냥 일상적인 거. 내일 소풍 갔는데 비 안 오게 해주세요라거나 노기 신사라고 해서 굳이 가가지고 막 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게요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조금 이 할복이나 사무리아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대충 많이 아는 게 추신구라였고 작품화도 되고 연극으로도 되게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쯤 돼서 이게 막 영웅적인 혹은 희생적인 뭐 이런 행위로 이렇게 승화가 된 건가요? 추신구라는 이제 17세기 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 에도 사람들이 다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게 유행을 해요. 무사 계급이 아닌데도 복수하는 게 유행하고 뭐 이런. 우리가 지금 의미화하고 있는 그런 무사의 거울 같은 옛날에 톰 크루즈도 이렇게 영화도 나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는 1899년에 나온 한 책에서 비롯됐다고 보시면 돼요. 무시도라고 하는 책. 니토베이 나조라고 하는 사람은 1862년생이죠. 이 사람도 이제 무사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무사도라고 하는 책을 1899년도에 쓰는데 왜 쓰냐 하면 서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 벨기에의 저명한 법학자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친구가 됐는데 물어본다는 거예요. 뭘 물어봤냐면은 일본은 종교 교육을 학교에서 안 하냐. 그러니까 학교 유래가 기독교니까 거기는. 그래서 없다. 아니, 도대체 그러면 일본은 도덕교육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니토베이 나조가 뭘까 그게 과연. 자문을 해봤더니 그게 바로 무사도였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도 자기 부인되는 미국인이 도대체 일본 사람들의 멘탈리티는 뭐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인한테 설명하는 형식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쓴 책이 바로 무사도. 이 책은 거의 최초의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일본 문화책인 거예요.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일본을 소개할 때 한 패키지로 일본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상 일본 안에서 그러면은 무사도가 어떻게 이해됐었느냐라고 하면은 이런 패키지로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는 굉장히 분열적인 논란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무사도 사무라이의 어떤 태도, 정신 이런 것들이 정근대 사회에서 특정 계급의 것이기 때문에 만인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라이들조차도 사실 이런 태도나 멘탈리티를 모두 내면화하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사무라이 정신, 태도, 무사도 이런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회의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메이지 시대인 거예요. 그런 신분제에 기반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국가의 기축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말 그대로 종교적 도덕 같은 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기초가 되는 거를 무사들의 도덕 이런 것들로 이제 갖고 오면서 그걸 국민 도덕화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메이지 초창기에 국가를 건립하면서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너네가 일본 국민이고 천황이 신민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의 최고조에 달한 사건이 노기마레스키의 할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결국에는 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 국가를 만든 거잖아요. 국민 국가를 얘기를 하는 건데 할복이라는 행위는 자기 주군을 위한 행위잖아요. 주군이라고 하면 다이묘인 거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거를 근대 국가로 만들었는데 그 멘탈리티를 가지고 왔다는 게 되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기가 할복을 했을 때 그래서 아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한편이 있었는가 하면 저런 미친놈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잘 말씀해 주셨듯이 주군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멘탈리티 자체는 메이지 이후에는 절대로 지지받을 수 없는 멘탈리티. 그렇죠. 예, 절대로 이거는 지지받을 수 완전히 없는. 그냥 수직적인 그죠. 네, 관계잖아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근대적으로 보면은 아까 국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주군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인 거죠. 그 당시 사무라이들한테는. 일본이라는 국가보다 초슈, 사츠마 여기가 자기 나라인 거니까. 그럼 그게 확장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은 국가로 확장시키려고 하는 건데 될 리가 없잖아요. 근대 국가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가가 국민들에게 궁극적으로 목숨을 요구할 수 있는 체제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체제인 거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전쟁이라거나 이러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지 주군이 죽었다고 따라 죽는 이 그러니까요. 형태는 네. 전혀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부정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의 어떤 충정 같은 거는 너무 또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국론이 갈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슬라이드 시켜서 이해하냐 하면, 그 논란이 이렇게 벌어지냐 하면은 주군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 목적의 정당성 같은 거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군을 위해서 죽는다? 그건 국가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 근데 국가를 위해서 죽는 것도 맞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답은 없어요. 전후에도 되게 좀 유명한 할복이 하나 있잖아요. 미시마 유키오. 사실 미시마 유키오 할복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맥락에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사실은 일본의 패전 후의 체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무책임의 체제이고 그 전에 그렇게 떠들었던 충성도 지켜지지 않은 체제인 거예요. 첫 번째 무책임하다라는 거는 천황이 전쟁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크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전쟁 책임의 거를 졌어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천황이 패전에 이제 그 선언을 하고 그 전까지 군국주의자들이 그렇게 떠들어왔던 천황 폐화를 위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적어도 전쟁 수행의 책임을 갖고 있는 그 수행자들은 논리대로 하면은 자결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전후의 일본 체제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무책임의 책임도 하지만 오늘 주제였던 할복, 충성 이런 체제로 봤을 때도 무지하게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구적인가라고 하는 게 드러난 체제였던 거죠. 근데 미시마 유키오는 이제 그거를 굉장히 중시 여겼던 거예요. 전후 세계에서 뭔가의 정당성, 의미, 가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처음 소설부터 써나가요. 이제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갖고 뭐 천황이 책임져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수많은 그 시스템에 막 순응하고 또 지지하고 막 열렬하게 얘기했던 사람 다 어디 갔냐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그것도 있는데요. 그게 전면에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이 사람이 써놓은 거에서 추출하자면 이 사람의 미의식은 이런 거예요. 전쟁의 상황 속에서 미의 궁극 같은 것들이 이제 자기가 포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질 수 있다라는 한에서 아름답다라는 거. 그거를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이 그러니까 현실화했다라는 게 이제 전쟁에 대한 하나의 파악 방식인 거. 그랬을 때 전후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사회이고 그 안에서 천황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런 의미, 가치가 없다라는 게 이제 미시마 유키오의 이제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60년대가 되면은 뉴레프트들이 등장하고 미시마 유키오는 군복 코스프레 같은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얘기했던 그 정치적 주장이 뭐냐 하면은 정치적 천황이 아니라 문화적 천황을 세워서 이제 문화를 이제 방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천황은 법으로 규정돼 있잖아요. 이거는 정치로서의 천황이라는 거예요. 자위대란 그럼 무엇이냐? 그런 문화를 지키는 존재로서의 자위대 이런 얘기. 국토를 지킨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인구를 지킨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아름다움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60년대에 쓴 소설 중에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우국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일본의 이제 쇼와 유신 2.16 사건 1936년도에 청년 장교들이 걸기를 한 사건이죠. 그거의 외전으로 스피너프로 쓴 소설인 거예요. 근데 그 소설은 진짜 읽어보면은 할복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쓴
소설이 가르면 장이 튀어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할복이라고 하는 퍼포먼스 자체는 정작 논의에서 빠진다고 얘기했잖아요. 할복을 둘러싼 논의에서 그 목적을 이루는 여러 가지 죽은 위에서 죽는 거 뭐 어쩌고 저 충이 어떠고 뭐 이런 얘기들을 둘러싸고 논란만 있었지 정작 할복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미시마 유키오는 그게 중요했던 거죠. 할복이라고 하는 퍼포먼스. 그래서 한 거예요, 직접. 목적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나는 천황을 위해서 할복을 한다.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냥 이게 미다라는 거죠. 이게 내가 얘기하는 문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위예술 같은 거. 그런 계열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하나의 행위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그로테스크하고 그러니까요. 이해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 불가능한 행위인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미시마 유키오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내 배를 가르면서 퍼포먼스를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화가 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기마레스케는 배 가르고 신사를 만들잖아요. 의미화가 된 거잖아. 근데 미시마 유키오는 스스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배를 아무리 갈라봐라 의미화가 되나. 그게 미시마 유키오가 증명하고 싶어 했던 전후의 무의미함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각성시키고 뭐 젊은이 이게 아니고 이 정도 그냥 이 사회가 이렇게 됐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었다. 노렸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스스로의 몸으로서 전후의 그런 의미나 가치가 성립할 수 없음을 보여준. 일본까지 건너서 할복 얘기를 지금 한 2시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한국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런 기이한 문화가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되게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 또 할복이라서 오늘 온 김에 또 교수님 특별히 또 이렇게 모시고. 할복을 너무 기이하다거나 그로테스크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잖아요. 기이한 어떤 행위 같은 것들 어디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이제 의미화되는 방식 혹은 그 의미화되는 방식을 둘러싼 어떤 논란에서 우리가 뭘 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저는 교수님의 이따 또 저녁 같이 먹기로 했어요. 이렇게 가이드까지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 그러시는 거 아닌지.